그렇다면 이 한류로서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류 스타의 탄생을 통한 이 한류의 지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드라마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발생입니다. 먼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이 스타의 탄생입니다. 이 스타의 탄생은 한류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별은 내 가슴에의 안재욱, 그리고 대장금의 이영애가 있고요.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이나 태양의 후예에 등장했던 송중기, 송혜교 같은 스타들이죠. 이들 스타의 탄생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는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회차가 끝나게 되면 시청자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 똑같은 컨텐츠를 다시 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의 경우에는 이 드라마나 영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팬덤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팬덤의 형성은 한류의 직접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한류 스타의 이미지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장금을 통해 대형 스타가 된 이영애가 여전히 좋은 사례인데요. 대장금이 성공적으로 방송을 마친 이후에도 이 이영애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이 팬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물론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먼저 별에서 온 그대나 이 태양의 후예 모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쇼핑을 통한 이 한국 제품의 구매력을 촉진시켰습니다. 과거 대장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이 중국 내 한류의 확산은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한 한국과 그리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시청자들의 직접 소비로는 연결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당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과정으로 중국인들의 구매력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던 2013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중국의 소비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이 국민들의 구매력을 자극하였고 이들은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를 통해 노출되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큰 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류 스타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그리고 먹는 음식들에 큰 관심을 가지며 이 천성에 있는 명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국내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의 구매력도 상승시켰습니다. 한류 소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별에서 온 그대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별에서 온 그대에 대한 검색이 증가한 것은 2014년 2월 기준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검색이 전년 대비 25.8%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죠. 2012년 이후 이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 등 한국 드라마가 한류의 재도약을 리드했다면 이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한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대중국 수출 상품으로서 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것인데요. 당시 한국은 무한도전, 1박 2일, 나는 가수다, 런닝맨,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의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고 또 중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포맷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식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는 많이 달랐고 또 비교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말에 이 중국 후난성의 후난 위성TV라는 방송사가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나는 가수다의 포맷을 수입하였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판 나는 가수다인 이아시 가수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 방송을 시작하였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아시 가수는 방송 첫 회부터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이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시 가수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시즌 1의 결정전에 들어온 광고비만 중국 돈으로 5천만 위안을 기록하였고 시즌 두 번째의 타이틀 스폰서비만 2억 3천만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업적 성공은 이 한국의 다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수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시 가수가 이 큰 인기를 끌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도 급속히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 가수 이후 아빠 어디가를 도입한 파파취나얼 그리고 런닝맨을 따서 만든 분포파 형제 그리고 꽃보다 할배의 화양 예예 그리고 1박 2일의 포맷을 수입한 양천일야 등 이러한 다양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이 중국에 판매되면서 중국판 예능으로 재탄생하였고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 파파취나얼은 이 2013년 10월 방송 이후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5.3%를 기록함으로써 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포파 형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포맷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현지화 작업을 통해 이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한국의 포맷을 기반으로 제작한 중국판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앞서 파파취나얼의 경우 최고 시청률이 5.3%를 기록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이 시청률 5.3%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이 피부로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록을 보면 이들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중국 인터넷상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 웨이보 연중결산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의 자료를 보면 이 파파취나얼은 4위를 그리고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의 재도약을 이끌었던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파파취나얼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파파취나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파파취나얼은 검색어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통해 제작된 중국판 예능 프로그램은 꾸준히 인기를 모을 수 있었고요. 그 결과 2015년 중국 내 예능 프로그램 중 한국의 포맷을 사용한 중국판 예능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무려 43%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은
드라마나 영화, 이러한 기타 영상 콘텐츠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짝퉁 문제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베낀 짝퉁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의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불법 복제는 한국이나 해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영화 등의 콘텐츠를 그대로 DVD로 복제하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베껴서 중국식 제목을 붙이고 중국이 제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목과 출연자만 다를 뿐 이 진행 방식은 한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흉내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특별한 스토리가 없이 출연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끼기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시가수라든가 파파추나얼, 분포파 형제는 정식으로 한국의 포맷을 수입하여 중국판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많은 경우 이런 과정 없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중국의 콘텐츠 베끼기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JTBC를 통해 방송된 히든싱어 두 번째 시즌은 한국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중국의 동방위성TV가 이 히든싱어를 그대로 표절하면서 은장적 가수라는 이름을 달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 왼쪽이 JTBC의 히든싱어이고 오른쪽이 중국이 표절한 은장적 가수입니다. 프로그램의 방식이나 제목, 세트장까지 한국의 히든싱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장적 가수 외에도 KBS의 안녕하세요를 베낀 중국 동방위성TV의 4대 명조, 그리고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효린의 민박을 표절한 후난위성TV의 친해적 객잔, 그리고 TVN에서 방송되어 큰 인기를 모았던 이 윤식당을 베낀 후난위성TV의 중찬팅, 마찬가지로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시골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베낀 후난위성TV의 향왕적 생활 등 이런 상당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포맷 수입이라는 정식 절차 없이 한국의 포맷을 그대로 표절하여 제작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콘텐츠 베끼기는 한국의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